안녕하십니까. 거짓과 진실의 우종창 기자입니다. 오늘은 서울대학교에서 트루스 포럼, 서울대학교의 진실 포럼을 이끌고 있는 김은구 박사님을 모셨습니다. 김 박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지금 이 유튜브를 찍고 있는 장소도 서울대학교 안입니다. 서울대학교 안에서 오늘 김 박사를 모시고 제가 이 지금 대학가에서 일어나고 있는 진실 포럼, 트루스 포럼, 그 연합체적인 움직임, 그 부분을 좀 소개해 드리려고 오늘 서울대학까지 찾아왔습니다. 그 전에 제가 김은구 박사님을 좀 소개를 해 드리겠습니다. 김은구 박사는 서울대학교 법학과 96학번입니다. 96년도에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해가지고 그리고 서울대학교에서 석사를 다 마치셨습니다. 그 이후 이제 다른 일을 좀 하시다가 2016년 2월 달에 다시 대학원에 박사 과정으로 입학을 하셔가지고 이번 학기를 끝으로 이제 대학원을 졸업하시는 그런 예비 박사십니다. 그리고 김은구 박사께서는 2017년 2월, 그러니까 작년 2월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탄핵, 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에 대한 심판이 벌어지고 있을 때 그때 서울대학교에 박근혜 대통령 이 탄핵을 반대하는 그 대자보를 용기 있게 붙이신 분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당시 분위기를 알아보니까 김은구 박사께서 서울대학교 세 군데에다가 이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학생회관 앞에, 그리고 중앙도서관 앞에,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자하연이라고 서울대 안에 있는 연못입니다. 많은 학생들이 휴식하는 공간이고 그쪽에 대자보를 직접 붙여가지고 서울대 학생들의 그 동참을 그렇게 불러일으키려고 그런 운동을 시도하신 분입니다. 네, 김 박사님, 제가 이제 그와 관련해서 좀 몇 가지를 여쭤보려고 오늘 이 자리에 왔습니다. 네. 예. 이 대자보 붙일 생각, 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이건 잘못됐다. 그런 생각을 언제부터 하신 거예요? 예, 그 탄핵 사건이 이렇게 돌아가는 것들을 보면서 예. 언론 기사나 뭐 이런 것들 보면서 이게 좀 많이 잘못되고 있다 예. 이런 그 인상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잘못되고 있는 게 어떤 점에서, 특히 어떤 점에서 이게 참 잘못되고 있다고 생각하신 거예요? 예, 언론이 특히 그 사실관계를 정확하게 그 예, 보도하지 않고 그 주관적인 추측을 예. 기정사실인 양 보도하고 그것을 이렇게 사실처럼 이렇게 호도하는 네. 상황을 그 인지를 하고 예. 그런 것들이 예전에 그 광우병 선동 때 예. 그 상황이 이렇게 유사하다. 그리고 또 이게 대통령 탄핵까지 네, 예. 그러니까 중차대한 문제 그 이슈를 예. 그렇게 끌고 가는 것들을 보면서 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하고 예. 그 관련된 내용들을 자세히 살펴보니까 아, 예, 그 예,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서 예. 그 대자보 아, 쓰게 예, 됐습니다. 예, 예. 여기 이제 대학교 안에 사다 보니까 조금 주변에 소음도 좀 있고 하니까 말이야 목소리 조금만 좀 예, 크게 알겠습니다. 좀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김 박사께서 이런 서울대 소위 진실, 이 탄핵과 관련된 이 진실, 언론 보도가 허위다 하는 이런 글들을 붙이고 했을 때 그때 서울대 학생들이 반응은 어땠습니까? 그 대자보를 쓰고 나서 예, 예. 정말 많은 분들한테 연락을 받았습니다. 그 아, 저희 그러니까 대자보에 그럼 뭐 예를 들어 연락처나 이런 거 뭐 남기신 거예요? 예, 저희가 그 대자보를 쓸 때 사실 이렇게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예. 그 이메일 주소를 하나 남겼습니다. 아, 이메일 주소. 예, 이메일 예, 예. 주소를 하나 남겼는데 예. 그것을 통해서 정말 많은 분들이 연락을 주셨습니다. 아, 예, 예, 예. 그 동문분들도 연락을 많이 주셨고 일반인 분들도 예. 연락 많이 주셨고 또 재학생들도 예. 좀 이렇게 답답해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예, 당시에 예, 예. 일방적으로 편향적인 언론 기사들을 보면서 좀 잘못 가고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이 있었는데 예, 예. 특히나 이렇게 서울대 안에서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거 서울대학교라면 우리나라 최고의 지성들이 공부하는 것도 아닙니까? 예, 예. 예, 그래서 그 이메일 주소로 예. 연락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 그래서 거기 저희가- 혹시 예. 뭐 욕설이나 비방이나 그런 건 별 없었습니까? 그런 그래 지지하는 메일도- 걸또 있었겠지만 예, 그런 메일도 몇 개 왔습니다. 아, 예, 예. 그럼 그런 메일에 대한 일일이 답장도 하시면서 정면 아. 대응도 하시고 예, 뭐 그런 메일이 그러니까 생각보다 그렇게 많이 오지는 않았는데요. 아, 예, 예, 근데 예. 그 인신공격성의 이메일도 조금 왔습니다. 거기에 아, 대해서 예. 그냥 저희가 그냥
무난하게 회신해드리고 그렇게 했습니다. 예. 근데 따져보면 상당히 외로운 투쟁이에요. 외로운 투쟁인데 혹시 이제 아까 이메일 상의 어떤 협박이나 그거 말고 예. 이 서울대학교 교내를 돌아다니면서 혹시 뭐 신체적 위해랄까 뭐 이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예, 뭐 특별히 신체적 위해나 이런 것들은 없었는데요. 저희가 이게 학교 안에서 포럼을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 포럼에 대해서 약간 이렇게 견제 같은 것들이 좀 들어왔습니다. 저희가 현수막으로 홍보를 하고 했는데 그 SNU 포럼을 한다, 트러스 포럼 한다 하는 현수막을 통해서 예. 홍보를 하니까 그런데 그 장소를 저희가 이렇게 대여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빌려서 이렇게 하는데 그 장소를 허가한 그 단대 쪽으로 그 단과대학 쪽으로 단과대학 쪽으로 이게 제 생각으로는 이게 좌파 교수님이셨던 것 같아요. 아이고, 그런 것도 좀 보고 이렇게 불편하셨는지 이런 걸 왜 허가해 주냐 그래서 이런 견제도 좀 들어오고 저희가 장소 문제 때문에 그래서 조금 고민을 했는데 또 의외로 도와주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해서 여기까지 오게 됐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그러니까 2017 작년 2월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까지 올해가 이제 2018년 그 이제 1월 29일입니다. 오늘이 1월 29일인데 총 몇 회나 이 대자보를 서울대에 붙이셨습니까? 대자보는 저희가 한 좀 많이 붙여가지고요. 10번 정도 붙인 것 같은데요. 탄핵반대 서울대인 연대라는 이름으로는 6번. 6번. 탄핵반대 서울대 연대. 서울대인 연대. 그 대자보는 6번. 그리고 지금 제가 파악하기로도 이제 서울대 트루스 포럼, 고려대 트루스 포럼, 또 몇 개 대학에도 지금 트루스 포럼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어디가 있는지 좀 소개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그 대학 연대 조직을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요. 연락 온 친구들을 중심으로 지금 구성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현재까지 재학생들이 저희 신청을 한 대학이 17개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렇게 모집 공고를 붙이고 적극적으로 이제 회원 모집을 하고 활동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서울대, 고대 뿐만 아니고 연대도 지금 보니까 연세대 트러스 포럼도 있는 걸로 지금 보이고 연대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분들이 소위 이제 연합체 트러스 포럼 얼라이언스 연합체를 결성해 가지고 이 힘을 이 젊은 이 우파 세력들의 이 목소리를 크게 지금 발산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는데 이게 연대해서 서울시내 대학교 그러니까 한 17개 대학에 일제히 대자보가 붙는 시점은 언제쯤으로 기대해도 좋겠습니까? 저희가 그 펜앤마이크에 기사가 났는데 오늘 기사가 났습니다. 저희가 지금 대자보 그러니까 17개 대학에서 지금 대자보 준비하고 있고 대자보 지금 붙인 곳은 한 7개 정도 지금 붙였고 더 이제 그 추가적으로 계속 붙이고 있고요. 대학도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희가 그 17개 대학 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렇게 동문분들이 연락을 주신 대학들도 많이 계세요. 그런데 대자보 붙이려면은 이렇게 재학생이 있어야 하니까 우선 재학생이 있는 대학부터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지금 뭐 이런 활동들을 우선은 지금 저희가 대자보 지금 붙이고 있고 이런 이렇게 추세를 몰아서 그 대학별 연대 전국 조직을 올해 이렇게 구성하고 이렇게 안정시키는 게 올해 목표입니다. 그리고 또 김 박사가 전공이 이제 법학 쪽이시니까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는 현 시국 상황과 관련해가 몇 가지 좀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그 문재인 정부에서는 평창 올림픽 개막식 때 대한민국 태극기 대신에 한반도기를 개항하겠다. 근데 한반도기라는 게 이게 국제법상으로 특히 이제 우리 김 박사의 전공이 국제법 아닙니까, 박사기? 국제법 상으로 이 공인된 깃발입니까, 한반도기라는 게? 국제법적으로는 뭐 공인된 기는 아니죠. 좀 뭐 태극기 또 뭐 인공기, 그러니까 국제법적으로 이렇게 북한을 그 국가를 인정할 것인가 뭐 이런 그러니까 논의도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그 한반도기는 뭐 국제법상 이렇게 공인된 어떤 깃발은 아니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태극기 애국 시민들 중심으로 평창 올림픽 개막식 날, 즉 2월 9일에 소위 우리가 각 가정마다 그리고 내가 몰고 다니는 승용차마다 태극기를 걸자, 태극기 개항 운동을 벌이자는 이런 움직임이
지금 벌어지고 있거든요. 예. 물론 보니까 조선일보에도 이 기사가 보도가 되었더라고요. 예. 그리고 이제 조갑제닷컴의 그 조갑제 대표께서도 2월 9일에 태극기 개양운동 적극적으로 펼치자 그렇게 목소리도 내고 계시던데 이 태극기 개양운동을 널리 확산시키려면 그 젊으신 분이고 한데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널리 전파를 시키려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예, 저희가 그 대자보 붙이면서 사실 이렇게 또 이미지를 하나 만들었는데요. 예, 이게 예. 그 평화 올림픽을 얘기를 하면서 사실상 그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예. 상징하는 태극기, 예, 그렇죠. 예. 또 애국가를 사실 평창 올림픽에서 못 쓰게 됐는데 예. 이게 사실은 그 탄핵 사건을 이렇게 진행하셨던 그 동감하시고 네. 촛불 두셨던 분들도 이런 것들을 원하시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아이스하키 팀 그렇죠. 그 단일 팀을 이렇게 무리하게 구성하면서 사실 여자 아이스하키 팀 그 정말 그 열정을 가지고 네. 아르바이트 하시면서 생계를 유지하시면서 이렇게 그 올림픽을 준비하신 네. 분들이 이렇게 참여를 못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데 촛불 두셨던 분들이 그러니까 그런 상황을 그렇죠. 지지하는 그러니까 지지하지는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게 저희가 영상 디자인해서 이렇게 팜플렛을 하나 만들었어요. 예. 그것도 저희가 그러니까 2월 9일 날 태극기 개항하자 하는 그걸 팜플렛 만들었다 이겁니까? 태극기 개항하자는 내용은 아닌데요. 예. 이것이 여러분들이 원한 그 평화입니까? 예. 형태로 해서 태극기가 이렇게 지워지는 그런 이렇게 이미지를 만들었는데 그거를 저희가 대자보하고 같이 붙인 대학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렇죠. 그래서 방금 김 박사께서 지적하신 대로 진짜 그 촛불을 든 일부 뭐 극렬 종북 좌파들이 있겠지만은 그거 아닌 그냥 막 동참하신 그런 대한민국 국민들 중에서는 아니 우리가 바랬던 게 과연 이런 식인가?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부가 하는 이런 지금 행태를 보면서 그분들도 상당히 반감을 갖고 있는 것으로 그러니까 여론조사에서도 지금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이 지금 상당히 하락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이제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사실 그 탄핵 전국 때 그리고 그 이후까지 이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 가지고 자발적으로 성금을 냈습니다. 그런데 경찰이 이걸 문제 삼아 가지고 좀 애국 시민 2만 명의 계좌를 들여다보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법학도시니까 그 성금을 내신 애국 시민 2만여 명에게 혹시 무슨 불이익이라도 닥치는 건 아닙니까? 이게 만약에 어떤 불이익이 닥치고 그런다고 하면은 이 정권이 정말 큰 자충수를 두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만약에 이게 그런 일들이 실제로 진행이 되고 그러면은 이게 이미 사실 어떤 의미에서는 지금 이렇게 민간인 사찰 그렇죠. 볼 수도 있고 거의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어떤 이렇게 불이익을 가하는 액션이 취해진다. 사실 그럴 가능성이 없지도 않습니다. 그 리스트가 있으면은 어떤 식의 이렇게 불이익이나 이런 것들을 원한다면은 언제든지 이렇게 취할 수 있는데요. 만약에 그런 일들이 발생한다면 이게 정권 자체의 퇴진운동으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한 폭탄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러한 어리석은 선택을 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모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애국 시민들은 상당히 걱정을 하셔가지고 저보고도 그런 질문을 하시는데 제가 이제 법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마침 이제 김 박사 만난 김에 제가 그걸 한번 물어본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 사회가 돌아가는 형국을 볼 때 지금 그동안 우리는 보수와 진보의 대결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도. 그러니까 공산혁명을 외치는 종북 좌파들 그 사람들의 선동구 거기에 맞서가지고 대한민국을 지키고 자유통일을 지지하는 우파 세력이 이 태극기라는 이 진실의 무기를 들고 그러니까 종북 좌파의 우파가 태극기라는 진실의 무기를 들고 이런 대항하는 그런 형국으로 지금 상당히 발전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 그런데 문제는 뭐냐? 대한민국의 모든 언론이 지금 좌파 편을 들고 있는 이 현실이 너무나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이럴 경우에 이런 참 좋지 않은 상황에서 우파 세력은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보십니까?
예, 뭐 너무 어려운 질문을 예.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사실 이렇게 진실에 관해서 계속 이렇게 목소리를 내는 것, 예. 목소리를 이렇게 쉬지 않고 계속 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지난번에 저희 심동보 제독님께서 저희 트루스 포럼에서 강연을 해주셨는데요. 심동복 심동복 예, 제독님께서 강연을 해주셨는데 그러니까 북한의 문제를 이렇게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정책을 취하는 것이 가장 좋겠냐라고 이렇게 질문이 있을 때 트루스 프로젝션을 말씀해 주셨거든요. 그러니까 진실을 그러니까 북한 주민들한테 진실이 많이 가려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진실을 그리고 또 국제사회의 진실을 북한 주민들이 접하면은 내부적으로 내부적으로 이게 변화의 바람이 일어나지 않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렇게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탄핵 정국으로부터 이렇게 시작해서 좌파 진영이 이렇게 무리하게 거짓된 선동으로 이렇게 많은 정치적인 어떤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이렇게 정치적인 이렇게 승리를 거두셨죠. 근데 이게 우리는 이렇게 진실의 싸움이라는 것에 그렇죠. 계속 이렇게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지금 좌파들이 계속 떠드는 게 선동입니다. 그게 맞습니다. 전혀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선동이기 때문에 선동을 이길 수 있는 게 진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또 얼마 전에 그 1987년도에 그 운동을 또 이게 그렇죠. 학생 운동권 뭐 이쪽 좀 이렇게 그 주도해서 이렇게 참여하셨던 어떤 좌파 교수님을 만났는데. 그분은 물론 이렇게 저하고 이렇게 생각이 다 동일한 건 아니지만 그분은 제가 봤을 때는 되게 양심적인 좌파이신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은 또 사실은 진실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솔직하시더라고요. 그렇죠. 우리가 사실 이렇게 어떤 면에서는 이게 좌파 우파의 싸움이 아니라 그 북한 그 공산당, 그 일당 독재, 그 1인 독재 시스템 안에서 그 혁명의 도구로 어떤 거짓된 도구들, 정보들을 그러니까 선동의 전략으로 이렇게 전략적으로 사용을 하고 그 남한에서도 그 주사파를 비롯해서 그 북한과 이렇게 함께 목소리를 맞춰온 세력이 분명히 존재하지 않습니까? 대학에서 그 당시에 그 뭐 올림픽 그 88 올림픽 참여 이슈만 하더라도 북한에서 그 결정을 내리면 하루 만에 북한에서 결정 내린 대로 이게 대자보가 그렇죠. 대학가에서 그랬던 것이 현실인데 그런 것들을 그런 현실들, 진실들을 저희가 이렇게 외면할 수 없죠. 그래서 좌파 내부에서도 그 자성하시는 분들의 목소리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80년대하고 지금 상황이 다르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커졌고, 그래서 이것이 북한의 그 거짓된 김정은 정권 에 대한 정권과 핵무기를 통한 공갈, 진짜 얼마나 핵공갈 치고 있습니까? 그리고 또 이렇게 자유 통일, 뭐 좌우파를 넘어서 어떤 면에서는 이게 북한의 자유와 진리에 입각하는 북한의 해방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모든 분들 그 거짓과 진실의 싸움인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더욱 중요한 건 결국 젊은 사람들한테 진실을 알려줘야 됩니다. 그런 차원에서 김 박사 같은 이런 분들의 그런 분들의 노력이 굉장히 지금 필요할 때거든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 되게 고무적인 것이 젊은 친구들이 이제 조금씩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동안의 그 언론의 행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좀 이렇게 반성적으로 또 성찰하고 하면서 이게 그동안 이렇게 언론이 잘못된 정보를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통해서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선동해왔다는 그런 정황에 대해서 이해하고 견해를 바꾸는 친구들이 주변에 이렇게 생각보다 조금씩 이렇게 늘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도 지금 우리 사회에 좌편향된 언론을 바로 잡으려면은 저 같은 경우는 신문 방송학과 출신 되다 보니까 제가 이제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언론의 허위 보도에 우리가 적극적으로 맞서야 된단 말입니다. 그냥 단순하게 저게 허위 보도로 할 게 아니고 그래서 예를 들면은 지금 뭐 언론인 행세를 하고 있는 뭐 주진우, 김어준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뭐 종편이나 아니면 소위 지상파까지 SBS까지 이런 데까지 나와가지고 아이고 왜곡되고 조작된 이 논평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걸 바로 잡아야 되고 그리고 종편에 출연해가지고 대한민국의 품격을 깎아내리고 그리고 전혀 검증되지 않은 허위 사실로 박근혜 대통령을 모함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 그리고 전여호 전 의원
그리고 정봉주 전 의원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내버려 둘 게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이거는 이제 방송전파법입니다. 단순한 출판물이 아니고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이 고발해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내버려 둘 게 아니고. 네,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제 법률적인 지원단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그런 이슈들을 이렇게 적극적으로 다루는 좌파 진영에서 이렇게 민변이 그런 역할을 아주 열심히 충실히 하시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사실 너무 안타깝게도 이렇게 북한을 지지하는 그런 이렇게 이론 구성이나 법률 구성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모습들을 이렇게 보면서 참 실망스러운데 근데 거기에 대한 반대되는 세력 저희 뭐 태극기 세력이라고 할까요? 이런 분들 저희가 어떤 법률 지원단이 이렇게 딱 구성되어 있는 그런 응집된 이렇게 법률 지원인들 이렇게 그룹이 아직 명확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 동안에 이제 뭐 헌변, 뭐 시변 이런 단체들이 좀 있었는데 거의 지금 유명부실하고 지금 이제 한변이라 해가지고 일부 이제 변호사들 하고 있는데 보니까 숫자가 지금 작습니다. 그러니까 우파 세력을 법률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런 단체들, 그런 단체들이 필요하다 이거죠. 이게 그 변호사 생태계도 어떻게 자생할 수 있는 어떤 시스템이 사실 이렇게 마련이 돼야 되고, 요거는 이렇게 지속적으로 좀 고민을 하면서 그리고 자생적으로 할 수 있는 그 우파가 변호사 생태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맞습니다. 이게 변호사들도 그냥 손가락만 빨리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자체적으로 이렇게 생존 가능한 그런 생태계를 만들어 주셔야지 변호사들도 이렇게 적극적으로 좀 참여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죠. 그런 세력만, 그런 법률 지원 세력만 있다면은 사실 허위 사실을 보도한 거기 출연한 패널도 문제지만은 그런 허위 사실을 보도한 언론사들, 그 언론사들에게 우리가 민사상 책임, 형사상 책임을 물어가지고 결국 언론사에 문을 닫게 해야죠. 그 책임을 지게 해야죠. 그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2017년, 2018년 대한민국에서 가장 부끄러운 직업 중에 하나가 언론인이 아닐까 싶어요. 요즘에 이게 너무 이렇게 마케팅적인 측면을 집중하시다 보니까 진정한 그러니까 진실한 정보가 아닌 경우에도 이게 그 사람들의 주목을 끈다 그러면은 이슈화하셔서 이렇게 사용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렇죠. 사실만 검증을 했으면은 지금도 그러면 사실 보도록 믿겠습니다만은 뭐 익명의 제보자, 뭐 익명의 운전기사, 익명의 뭐 여비서, 완전 소설을 쓰고 있어요. 저도 기자 출신이지만은 이 젊은 기자들이 왜 이래 소설을 쓸까? 그래 장문을 왜 할까? 하는 안타까운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일단 법학도 오시고 하니까 제가 이제 몇 가지 질문 더 하고 끝내겠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 재판 이건 법학도 시각 어떻게 보고 계세요? 아이고 좀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죠. 우선 뭐 지금 형사 재판을 변론으로 하고 헌법재판소의 재판 이렇게 뭐 그런 쪽으로 이렇게 얘기를 좀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헌법재판소가 어떤 의미에서 이렇게 정치적 판결 도구로 전락한 듯한 느낌입니다. 그리고 이게 내부적인 얘기를 조금 들었는데요. 이게 탄핵 사건 심판에 있어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 사건에서도 재판부가 인용하는 판결문과 기각하는 판결문을 그 당시에 이렇게 두 개 다 준비를 하고 여론의 동향을 보면서 그 판결문을 어떤 걸 선택할지 마지막까지 고민했다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는데 그런 것들 보면 사실 좀 많이 실망스러운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저희가 오늘 또 배보윤 공보관 그죠. 헌법재판소 공보관이시면서 그분도 이제 사법시험을 합격하신 변호사입니다. 그 조선일보에 기사를 내셨는데 기사 내용을 좀 보면 이게 헌법재판소에서 물론 헌법재판소가 이게 정치적 고려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정치적 고려를 하려면 기본적인 전제는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이 있어야 되는데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판단도 포기하고 여론에 편승해서 여론에 편승한 세계적인 재판, 세계적인 어떻게 보면 오판을 내렸다. 세계적인 제가 볼 때 존속 재판입니다. 근데 날짜를 왜 그래 빨리 합니까? 맞습니다. 이게 사실관계 확인만 정확하게 했더라도 사실은 모든 국민들이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이 잘못한 부분이 있다고 하면은 수긍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리고 또 그런 점에서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민적인 통합에 헌법재판소가 그런 점이 있어서 완전히 실패했다고 보는데요. 그 헌법재판소가 이렇게 헌법재판소뿐만 아닌데 요즘에 이렇게 판사들 중에서는 이게 재판이 정치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게 재판이 정치라면 사실 이렇게 그것도 현직 판사가 그것도 공개적인 그런 자기네들 게시판에다가 아니 판결도 선고도 정치다. 그러면 그 판사를 우리가 어떻게 믿고? 그리고 저는 헌법재판소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소위 파면 결정문 절차는 좋다. 절차는 내버려 두자. 그러면서 제일 중요한 거는 파면 결정문이 이 역사적 기록인데 여기에 왜 사실관계가 다른 게, 제가 대충 찍어보니까 제가 6가지는 적발했고 찾아냈고, 그 다음에 이제 정호성, 차은택, 물론 이제 내일 모레면 이재용 부회장 이 판결문 나오는데 그걸 더 보고 하면은 적어도 한 10건 정도 공무상 기밀 누설이랄까 이런 부분들은 헌법재판소가 전혀 사실관계를 제대로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오류는 우리가 반드시 바로 잡아야 된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네, 맞습니다. 우 기자님께서 그 재판 분석을 아주 꼼꼼하게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방송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공부를 많이 했는데, 아까 전에 그 정치하는 재판관들, 정치하는 판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말씀을 드리면은, 이게 만약에 재판이 정치라면은 헌법도 그렇고 법률로 이렇게 법관의 신분을 보장을 해주고 있는데, 만약에 재판을 통해서 정치를 한다고 하면 저희가 그 법관에 대해서 헌법상으로 신분 보장을 해주는 게 타당한가 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할 수밖에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헌법에서 특히 이제 헌법재판관들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신분 보장하고 있는데, 물론 저도 이제 법조계 내부를 보니까 그래도 대한민국 최고의 법원은 대법원인데 대통령 탄핵 같은 중요한 거를 왜 헌법재판소 하느냐, 대법원에 해야지 하는 그런 목소리가 있다는 것도 제가 조금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좀 난처한 질문 될지 모르겠지만은 요즘 많은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궁금해하는 게 이 지도자가 없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데, 이 자유한국당의 이 홍준표 대표 이분이 그 우파 세력의 지도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개인적인 계를 제가 묻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홍준표 대표님께서 스스로 이렇게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문제일 것 같고, 저 개인적으로는 물론 지난번에 이렇게 대선에서 홍준표 대표님 찍었고, 사실 이렇게 정말 이렇게 어려운 환경에서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시스템을 통해서 또 이렇게 사법시험 공부하시고 또 변호사하시고 검사하시고 하시면서 이렇게 어렵게 성공하신 분이시잖아요. 선거 때 연설하시는 내용을 보면서 저도 이게 사실 이렇게 가슴 찡하기도 하고 그런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렇죠.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굉장히 태극기 애국 시민들 분노케 하는 그런 표현도 많았습니다. 많고. 저도 사실 이렇게 좀 답답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홍준표 대표님께서 스스로 다시 한번 좀 돌아보시면서 사실 이렇게 답답해하는 태극기 드시는 애국 세력들을 어떻게 끌어안을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스스로 좀 검토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 그리고 한 가지 또 정말 안타까운 것은 어떤 면에서 이게 박근혜 대통령 탄핵 사건이 지금은 이제 많은 분들이 이게 주사파 세력의 선동이 있었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감을 이렇게 예전보다 좀 더 이렇게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주사파 세력뿐만 아니라 사실 내각 재개헌을 바라는 정치 세력의 협력이 분명히 있지 않았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지금 이렇게 개헌 논의가 나오는 것 자체가 사실 상당히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걱정하고 있는 나라를 위해서 걱정하고 있는 국민들이 정말 많다는 것에 대해서도 홍준표 대표님뿐만 아니라 자한당 그리고 또 많은 정치인들이 또 당연히 고려하셔야 될 내용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보다도 사실 홍준표 대표는 어쨌거나 검사 출신입니다. 본인 또 자랑하는 게 저희 모래시계 검사라는 거 아닙니까? 검사는 뭡니까? 사실관계 파악하는 사람이에요. 본인이 과거에 그런 일을 쭉 해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아니 저는 홍준표 대표가 진짜 박근혜 대통령 이 사건 기록을 진짜 한 번이라도 봤을까? 진짜 기록을 보면은 저렇게 대통령을 참 나쁘게 이야기하지 않을 건데 저는 다른 무엇보다도 검사 출신인 홍준표 대표가 진짜 진실을 모르고 있구나. 저는 그 부분이 제일 원망스럽고, 야, 저런 분한테 과연 소위 태극기 애국 세력들이 과연 저런 분을 믿고 따라야 할까? 진실을 보질 못하는 저런 분에게 하는 그런 생각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예. 네,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어쨌거나 이제 2월 9일 날 평창 올림픽 개막식 날, 자, 평창에서는 태극기가 못 올라가지만은 대한민국 전국 방방곡곡에 가정마다 직장마다 그리고 내가 모르는 차마다 태극기를 올리는 그런 운동이 한번 벌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오늘 참 고맙고 말입니다. 예, 참 서울대학교 오니까 학생들이 지금 방학인데도 굉장히 지금 뭐 활기찬 목소리가 들리는데 저 학생들도 참 진실에 눈을 떠서 이런 세상을 좀 바라봤으면 참 좋다는 게 제 희망입니다. 네, 저도 그렇게 바랍니다. 예, 오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